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 시간이 많이 됐네요. 퇴근길 라이브가 아주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알파고 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가끔 보면 탐 크루즈 같아. 그러게요. 자, 저희는 오늘 좀 어려운 걸 할 겁니다. 양자 역학. 양자 역학 중에서도 양자 얽힘. 이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입문편으로 조금 배웠습니다. 살짝.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양자 얽힘이라는 이론은 어떤 것인가? 얽힘이라는 이론은 배우기 위해서 한 몇백 년 역사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아직도 한 100년 정도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스스로 연구해서 상도 받는데 네. 우리는 그 상 받은 그거를 설명해줘 내가 이해는 해볼게 하고 하는데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거참. 야, 굉장히 어려웠지만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네. 양자 역학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의 박인규 교수님을 모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연행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에는 네. 저희가 요청을 해서 무릎을 꿇고 모셔왔는데 네. 지난번에는 아니 설명을 다 해주고 가셔야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 안 하시던가. 그러니까 밥을 네. 안 주는 것도 좋아. 네. 그러나 먹고 한 3숟갈 먹었는데 갖고 가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무리로 그러니까 봐야지. 이거는 마무리는 하셔야 된다. 네. 이거는. 네. 그래서 다시 모셔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뭐 이거는 이거 거절하면 안 된다. 이건 이거 처음부터 안 나왔어야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연행 당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양자 얽힘을 한번 실험 좀 해보느라고 쉬는 시간에 네. 전혀 얽혀있지가 않군요, 이 프로하고는. 네. 양자 얽힘에 대한 설명. 예. 시립대학교 물리학과 박인규 교수님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나오셨다가 네. 엄청 뜨거웠습니다. 와. 국민들의 뜨거운 정말 환호성을 받으시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제야 나왔나? 그런데 이해는 잘 안 간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심리는 야 진짜 대단한 교수님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다니 했는데 근데 이해는 잘 안 가. 지난 시간에는 양자라는 세상이 있다는 예. 걸 배운 것 같고요. 그런 양자는 원자, 전자 같은 어떤 형태가 있는 입자가 아니라 예. 그냥 형태가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입자가 아니고요. 왜 자신감 있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면 네. 녀석이 존재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 뭐 이런 게 펼쳐지나 봐요. 그런 걸 양자라고 합니까? 굳이 이제 영어로 쓰면 이제 네. 우리가 퀄리티, 퀀티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그때 있는 이 퀀티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퀀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양. 질과 양 할 때 양.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자가 왜 붙냐는 거죠. 자는 뭐예요? 자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입자가 있는 것 같잖아. 놈자예요, 놈자? 놈자자 맞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입자는 아닙니다. 예. 입자는 아닌데 하여간 양 상태. 양자화돼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어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들이 띄엄띄엄 존재한다. 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양자화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제 퀀텀 우리가 이제 양자 역학. 그 양자가 뭔가 이렇게 있는데 걔는 중간중간이 없고 이 0, 1, 3, 4, 5 이렇게 수만 있다. 우리가 뭐 계량화 뭐 저 경제하시는 분도 뭐 퀀트 이런 얘기 많이 쓰시잖아요. 수학의 세계도 그렇죠. 수학의 세계도 0, 1, 2, 3, 4에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까?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0분의 1. 그렇지만 하여튼 그건 양자라고 한다 그걸. 미시세계로 들어갔더니 연속적인 세계가 아니고 띄엄띄엄한 어떤 뭐 정수처럼 항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항상 미시세계는.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배워보자. 일단 배워보죠. 예. 지난주에 했던 얘기 이어서 가면요. 지난주에 잠깐 이제 자료를 또 보고 시작할까요? 지난번에 100년 남은 이야기. 보시면 양자 전쟁 얘기인데 여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라서 솔베이 학회라고 있어요. 27년에 이제 여기 칼라 사진으로 복원한 건데 여기 보시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쫙 들어 있고요. 가운데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도 있고 여기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이제 보어도 있습니다. 보어도 계시고 다 있는데 여기서 이 유명한 이 학회에서 발표 안 하신 딱 두 분이 계세요. 발표하는 두 분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하고 보어. 이 두 분이 엄청나게 이제 소위 그 디베이트를 한다. 토론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둘이 싸웠다고 해서 양자 전쟁은 아니고요. 양자 역학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놓고 두 분이 이제 싸우는 얘기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가면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빨리 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그림만 보여주면 옛날에 이제 이런 그림을 놓고 싸웠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던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뭐 독일어로 게단켄 엑스페리먼트라고 해서 게단켄은 thinking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실험. 왜냐하면 당시는 양자역학을 실험실에서 구현하기는 불가능했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고전역학적인 기계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요즘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런 장비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이런 벌어질 거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틀렸지 않겠느냐. 이러고 이제 둘이 보어와 양자 그 아인슈타인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제 주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요. 그 이제 3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30년대에 보면 이제 신은 뭐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은 아닌 것 같아. 그게. 그랬더니 이제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아인슈타인이 뭐 이런 조크들 같은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험 장치가 없으니까. 아인슈타인은 예를 들어 저런 박스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거기서 만약에 빛이 하나 빠져나오면 빛이 빠져나오니까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에너지 측정하고 저 빠져나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측정할 수 있으니까 양자역학 너희들이 얘기하는 불확정성 원리 시간과 에너지는 동시에 측정 뭐 어느 정밀도 이상 측정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런 장치를 개발하면 둘 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이제 보호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걸 측정하더라도 빛이 빠져나가면 질량이 줄어요. E = mc 제곱에 의해서. 질량이 줄고 위치가 올라가요. 중력 반대로. 올라가면 시간이 좀 이상하게 가요.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측정을 가하게 되면 불확정도가 생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치 불확정도, 운동량 불확정도, 에너지 불확정도, 시간 불확정도가 생겨서 피치 못할 불확정도가 생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계속 정답이 숫자로 안 나온다. 보호의 주장은 불확정성 원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계속 엎치기 하는데 늘 보호가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합니다. 계속 승리를. 방금 요거는 이해 못해도 됩니까? 이거 이해 못해도 돼요. 오늘 양자 얽힘 얘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난 되게 간단해 보여서 이거라도 이해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필요한 얘기는 보호와 아인슈타인이 서로 싸우는데 항상 보호가 1승, 2승 계속 승리를 거둬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디렉주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디락인데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디락이에요. 폴 디락. 이분은 이제 이 양자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수리 물리학자다. 이게 인간의 언어로 아인슈타인과 보호가 서로 말로 싸우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지. 수학으로 풀면 싸울 될 게 없어. 수학으로 풀면 자명해. 근데 왜 그 말로 그렇게 싸우냐. 그래서 이제 디렉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학 물리에서. 그냥 수학으로 풀고 거기서 나온 게 답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 가지고 철학적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약간의 디렉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양자 중첩. 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선 양자 중첩이라는 거는 이제 양자역학 고유의 지난번에 설명했던 코펜하겐 해석의 가장 고유적인 성격인데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푸사이 1과 푸사이 2가 서로 다른 입자의 상태인데 그 상태가 동시에 같이 합쳐진 상태로 존재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첩 두 개 상태가 0도 아니고 1도 아닌 상태. 0도 아니고 1도 아닌 상태. 그래서 이제 1번인 상태를 푸사이 1, 2번인 상태를 푸사이 2. 그럼 저 두 개를 합한 상태가 지금 이제 물리적인 실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푸사이가. 그럼 이제 측정을 하면 이제 푸사이 1이나 푸사이 2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딱 뚜껑을 열면 푸사이 1이 나오든 푸사이 2가 나오든 주사위를 흔들고 있을 때는 홀도 될 수 있고 짝도 될 수 있는데 그 좋은 비유인데 딱 나오면 홀이든 짝이든 나온다. 좋은 비유래요. 오케이 땡큐. 자 그래서 이제 관측을 행하면 그 중첩되어 있는 상태 중에 한 놈을 선택을 해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일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이빨을 몇 번 닦습니까 하루에? 이렇게 관측을 하면 네. 2번 또는 3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예. 사실은 마음속에는 한 번도 사실 가끔 한 있고. 번도 아닐 수도 있는데 네. 0.27번 닦는 데는 없죠. 그런 거 없죠. 3.25번도 아니고 네. 4번이면 4번이지. 예. 그래서 중첩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관측을 할 때 하나의 양자 상태를 결정을 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 중첩인데 우리가 이 중첩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슈레딩거 고양이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예. 예를 들어 슈레딩거 고양이 잠깐만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고양이가 있고 네. 그 고양이를 박스에 넣는데 예. 거기에 1시간 안에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걸 넣어놔요. 터질지 네. 안 터질지 네. 모르는데 얘가 터질 확률 0.5, 네. 안 터질 확률 0.5예요. 예. 자, 1시간 뒤에 뚜껑을 열었을 때 고양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터졌으면 알 수 없죠. 죽었고 예. 안 터졌으면 살았겠지. 살았겠죠. 예, 그게 이제 거시적인 대답이죠. 네. 그렇죠. 예. 되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죽었거나 살았거나예요. 네. 예. 오화죠. 오화. 예. 근데 양자역학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죽은 고양이하고 산 고양이가 같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였잖아요, 교수님. 한 마리였죠. 그럼 죽기 직전의 고양이입니까? 죽은 똥살똥 고양이.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왜 양자역학 그렇다는 세계에서는 거죠? 왜? 관측을 행하기 전까지는 죽은 고양이와 산 고양이가 같이 들어 있고 예. 비로소 뚜껑을 열어서 관측을 행할 때 네. 죽었거나 살거나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능성의 세계로 있으니까. 미리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게 관찰된 게 아니라 예. 진짜 뚜껑 열기 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짜 반반의 반반의 가능성이었는데. 그럼 그게 투명한 박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위에서 보니까 안 보이지만 봐요. 보는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사고 실험이래잖아요. 사고 실험.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슈레딩거 본인도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이지만 네. 거시세계에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두 개가 중첩된 게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코펜하겐 해석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인슈타인 등등은 예,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거는. 네. 그래서 그때 봤듯이 그럼 다른 바야 있는 거냐?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바야만 거죠. 있다고 하면 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바야만 있으면 내가 돌았으면 그럼 없어진 거냐? 이게 이제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슈레딩거의 고양이 요 설명이 네. 많은 분들은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도구로 생각하지만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아니라 슈레딩거는 야 양자역학이 사실이면 자 고양이가 있다고 봐 여기다 석탄 넣었어 그럼 얘는 그럼 죽었기도 하고 살아있던 고양이라는 거냐? 말이 되니 그게? 그런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슈레딩거는 또 양자역학을 안 믿는 거야. 예.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시세계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억지로 찾아낸 예인데 네. 지금 예. 그림인데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짜장면 짬뽕이에요. 네. 자, 우리 점심시간 최대 난제 짜장면을 먹을까 예. 짬뽕을 먹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네. 사실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중국집에 들어갑니다. 네. 웨이터가 오기 전까지 계속 중첩 상태로 있어요. 내가 네. 뭘 먹을지 몰라요. 네. 근데 비로소 언제 결정되냐면 이제 웨이터가 와서 뭘 드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로 콜랩스하죠. 그렇죠. 합니다. 예. 파동함수 하나로 짜장면 파동함수로 갑니다. 또는 짬뽕 파동함수로 갑니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중첩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홀짝의 개념은 아닙니다. 홀짝은 뭐냐면 예를 들어 또 이따 다시 얽히면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 5개의 공기돌이 있고요. 예. 2개를 딱 집어요. 안 보여줘요. 자, 이게 홀일까요, 짝일까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홀일 확률 50, 짝일 확률 50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50대 50으로 같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왜냐하면 홀이거나 짝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이미 내가 모를 결정된 뿐이지.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관측을 행하니까 홀이나 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건 전혀 양자역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양자역학이 뭐냐면 집었을 때 홀과 짝이 중첩돼 있는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거다 일단 믿자. 믿자. 예. 고양이가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살 수도 있는 거시세계에서 절대 일어나지 못하고 예. 미세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다음 빨리. 네. 자, 이제 얽힘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단짝 친구가 있어요. 거꾸리와 장다리가 있는데 이 두 친구는 항상 이제 그 짜장면과 짬뽕이 중첩돼 있는 친구예요. 어디든 뭘 예. 먹을지 예. 늘 몰라. 그래서 둘이 짜장면도 약속.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해. 그렇죠. 왜 둘 다 좋아하니까. 예. 근데 둘이 약속을 해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우리 둘 다 맛보고 싶으니까 네가 짬뽕 먹으면 내가 짜장면 시킬게. 내가 짬뽕 시키면 네 짜장면 시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집에 가요. 가가지고 웨이터가 딱 와서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짜장면이요. 그러면 반대쪽 결정되잖아요. 짬뽕이요. 예. 확정되죠. 확정되죠. 예. 자, 같은 테이블에 있을 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그대로 주고받으니까. 예. 자, 상식적으로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런 일이 거시기에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뭐 신촌에 있는 중국집을 가고 한 친구는 뭐 압구정도에 있는 중국집을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이렇게 서로 얽혀서 먹는 친구들인데 신촌에 있는 친구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친구가 짬뽕을 시키는 없잖아요. 짬뽕을 시킬 수도 있고 짜장면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항상 이게 얽혀서 얘가 짬뽕을 시키면 얘가 짜장면 시키고 이 일이 멀리 떨어진 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가 양자역학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일어난다. 매번. 예. 신기하게도. 텔레파시네. 텔레파시. 그렇지. 텔레파시지. 우리는 이심전심 딱 보면 알아. 예. 그래서 그 텔레파시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그거는 이제 영어로는 spooky action at a distance. 그래서 원격 귀신 같은 원격 작용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어떤 숨겨진 어떤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어떤 숨겨진 작용이 있지 않는 한 양자역학 불가능하다. 예. 그렇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죠. 딱 그 말이 맞는 말이네. 예. 손님이 들어와서 앉아. 짜장면 시킬지 짬뽕 시킬지 몰라. 주방장은 주문을 안 들은 상태에서 음식을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하기 시작해. 네. 그리고 웨이터가 5분 후에 가서 손님 뭐 시킬까요? 라고 물어. 짜장면 시킨대. 주방장님 혹시 짜장면 만들고 계셨습니까? 맞았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100만 번을 해도 항상 맞춘다는 건 주방장과 손님 사이가 텔레파시가 있다는 얘기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는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이.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시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얽혀 있는 상태가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입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인류는 압니까? 교수님?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아 다행이다. 나만 모르는 아니 근데 그러면 뭐가 한결 마음이 놓이네. 모른데. 그 두 친구처럼 짜장면 좋아하고 짬뽕 좋아하는 그 친구처럼 둘 다 짜장면 짬뽕 좋아하는 친구는 둘이 늘 같이 붙어 다녔다면서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경험칙으로 막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해. 그래서 멀리 가도 한 명이 짬뽕 시키면 한 명 짜장면이고. 그러려면 뭐가 둘이서 얽혀 있어야 되잖아. 말씀하셨듯이 얘가 사실은 한 몸이야. 인연이 얽혀 있든 뭐가 됐든 텔레파시가 얽혀 귀신이 얽혀 있든 뭐 하여튼 한 몸이어야 그게 떨어졌을 때도 서로 반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그래서 뭐가 한 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얽힘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 슈레딩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시스템이 두 개의 입자가 한 개의 시스템으로 얽혀 있다는 얘기지 않느냐. 그렇죠. 사실상 하나라는 뜻이죠. 사실상 하나라는 거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게 이제 슈레딩거가 처음 썼던 얽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자 얽힘을 보면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면 이제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한 장 만들어놨는데요. 대다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얽힘은 이거예요. 홀짝 게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공이 있어요. 5개 동계. 딱 집어서 2개를 들고 한 사람 3개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펴봤더니 얘가 짝수. 그럼 얘는 반드시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 사람이 부산까지 가져가고 한 사람이 서울까지 가져가서 딱 열어봤을 때 부산에 열어봤더니 짝수. 그럼 서울에 가져간 그렇죠. 친구는 무조건 홀수지. 이건 양자역학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확률 게임이고요. 그렇지. 당연하지. 아까 얘기했지만 양자역학은 뭐냐면 둘 다 가능했는데. 그렇죠. 둘 다 가능한 상태로 부산까지 가고 얘도 둘 다 가능한 상태로 부산까지 가서 중첩 상태로 갔는데 알겠어요. 한쪽에서 관측을 해서 중첩이 깨지면서 하나를 결정하면 반대쪽 중첩도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제 궁금함은 귀신이 고칼 노릇인데 그게 걔가 왜 얽혀 있냐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릴 때 저희 아들들이 쌍둥이거든요. 네. 그 과일을 사러 가면 둘 다 사과를 고르면 사과 하나만 사오면 돼. 나눠주면 되니까 애들이니까. 근데 꼭 한 명 뭐 사봐. 한 명이 사과를 고르면 한 명은 다른 배를 골라. 그렇지. 꼭 2개 사와야 돼. 비싸잖아. 그럼 이 새끼들이 엄마 아빠 골탕 먹이려고 이 자식이 빨간 거 고르면 둘째 놈은 배를 고르는구나 해서 여보 당신 첫째를 데려가서 과일 가게로 가고 나는 둘째를 데려가서 과일 가게로 갈게. 따로 떨어져서 들어 물어보자. 야, 너 뭐 먹을 거니 오늘? 하고 오케이. 뭐 먹는데 이게? 그냥 배. 항상 매번
둘이 쌍둥이라서 100만 번을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입자 세계에서 나쁜 놈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만이 인연이 있어. 아인슈타인 이제 패러독스, 지금 EPR 패러독스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935년이 되고요. 다시 자료 한번 보시면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 아인슈타인 밑에 그 같이 이제 젊은 연구원들이겠죠. 포돌스키하고 로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셋이 논문을 써요. 아인슈타인이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EPR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들이 쓴 논문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그 우리가 입자 두 개가 서로 백투백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우리 운동량 보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으로 날아갔던 입자들도 파동 함수로 하게 되면 어딘가 분포할 거고 반대쪽으로 날아갔던 입자도 어딘가 분포할 텐데 얘가 갑자기 한 군데서 발견이 되면 정확하게 반대쪽에서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량 보존도 알고 있으니까 얘가 얼마의 운동량으로 결정이 되면 저쪽 반대쪽 결정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거시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양자역학 해석에 따르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날아가서 저까지 걸어가고 이쪽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날아가는데 이쪽에서 소위 파동함수가 붕괴돼서 결정이 되면 저쪽은 정확하게 그거 반대되도록 붕괴가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정보의 전달은 광속도잖아요. 최대.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로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붕괴가 벌어졌을 때 A를 선택해요. 그럼 내가 A를 선택했다는 걸 저쪽에 부산에 떨어진 친구한테 알려주려면 광속도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이후에 걔가 알아야 되는데 순식간에 원격 작용으로 벌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EPR 패러독스고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재밌게 드릴 텐데 논문 제목이 과연 양자역학이 물리적인 실제를 제대로 설명하는 거 맞냐 그렇게 논문을 씁니다. 그 얘기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 얘기도 넘어갑니다. 5개월 뒤에 이제 보호가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인슈타인 한번 공격하면 그 다음날 반박했거든요. 5개월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격파가 컸던 거예요. 아니 그럴듯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 연결되려면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 정보가 전달되는 게 빛의 속도 그런 시간차 없이 완전히 동시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느냐. 아니 근데 저 상태에서는 보어는 그런 양자 얽힘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게 벌어질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에 대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양자 세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파동 함수가 합으로 존재하니까. 아하,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한 거군요. 보어는. 아인슈타인은 그런 세상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리 현상은 국소적이다, 로컬하다. 여기서 벌어진 일이 저까지 가려면 광속도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보어의 주장은 양자역학은 비국소적이다. 온 우주가 다 연결돼 있듯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양자역학은 한 시스템이면 여기서 벌어진 파동함수의 붕괴가 저쪽 파동함수 붕괴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둘이 손잡고 가보면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자, 여기 자료 한번 보시죠. 5개월 뒤에 이제 자료 보시면 맨 위에 논문은 EPR, 즉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 이제 공격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읽어보면 물리적인 실체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기술이 이게 완전한 거냐라고 논문을 써서 공격을 했죠. 보호의 저건 답변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 똑같죠. 밑에 거는 보면 이제 저자가 보호잖아요. 위에 거는 아인슈타인 이렇게 들어있고 보호가 반격을 논문 이름을 똑같이 써서 같은 저널에다가 같이 썼습니다. 정확하게 5개월 뒤에 의문문으로 시작하니까 똑같이 한 거군요. 저 논문을 읽어보면 질문이 모호함. 아인슈타인과 포돌스키 로젠의 질문이 모호하기 때문에 뭐 답변의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닌데 질문이 모호하고 잘못됐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여전히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논문을 씁니다. 되게 이제 역사적으로 되게 재밌는 일이고요. 슈레딩거 공약 얘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자가 가세합니다. 우리가 20세기의 가장 그 뛰어난 천재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노벨상 수상자 중에 위그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폰 노이만의 친구인데 그분한테 이제 물어봐요.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천재는 누구냐? 아인슈타인하고 노이만하고 누가 더 천재냐? 그러면 이 위그너라는 사람이 의심의 여지 없이 폰 노이만이 더 천재다. 아인슈타인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지구상에 알려진 사람 중에 가장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게임 이론은 한 경제학자하고 게임 이론도 만들고 컴퓨터 오토마타도 만들고 핵폭탄 맨하탄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다재다능합니다. 물리학자, 수학자, 경제학자 모든 논문들을 다 쓰는 천재죠. 이분이 어떤 논문을 쓰냐면 그렇게 이제 숨겨진 변수, 그런 숨겨진 변수가 꼭 양자역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 없다. 즉 숨겨진 변수가 들어가서 양자역학을 그러니까 지금 양자역학은 결정론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확률론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숨겨진 변수가 들어가서 결정론적인 양자역학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양자역학이 만약에 결정론적이 되려면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뭐 귀신이 고칼로르 이런 걸 집어넣어서 양자역학을 바꿀 수도 없거니와 현재 있는 양자역학 구조에다 그런 걸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결정론적인 양자역학을 만들려면 전혀 이론적인 다른 이론 틀을 가져야 된다라는 기가 막힌 이제 책을 써요. 책을. 그게 이제 저 옆에 있는 책인데 뭐냐면 기가 막히다가 외워놓으면 되는 거죠? 네네.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뭐 구조,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알겠습니다. 기초 뭐 이런 건데 예. 이분이 워낙 천재니까 이분이 그래서 증명 끝 이랬거든요. 양자역학이 맞는 거야. 아인슈타인 너 틀렸어. 아 그래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노인만이 그렇다니까. 아니, 당연히 또 수학자가 그렇다니까. 예. 이 수학자가 그러면 좀 약간 쫄거든요. 물리학자들은. 왜냐하면 그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했다. 맞네. 그래서 뭐 양자역학이 맞다고 폰 노이만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그럼 폰 노이만이 그랬으니까 양자역학이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25년이 흐릅니다. 예. 자, 넘어갑니다. 전쟁의 끝. 전쟁이 왜 끝나냐면요. 40년도 지난 다음에 폰 노이만이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논문을 그 수학적인 기초를 쓴 다음에 40년대 이후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면 이제 양자역학을 가지고 실제 실험하고 이런 데 막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숨은 변수 이론은 네. 깨갱한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 불씨가 살아남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이제 데이빗 보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숨은 변수를 포함한 양자역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논문을 또 쓰고 책을 쓰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이제 받은 게 오늘 이제 노벨상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데이빗 보험이고요.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벨 나올 겁니다. 듣고 나니까 그냥 저분부터 시작했어도 될 뻔했네요. 예, 여태까지 길게 나왔는데. 그냥 저런 분이 있었다고 해도 저희는 믿었을 텐데 교수님은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예. 폰 노이만이 얘기했던 그 양자역학에 대한 그 수학적인 기초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조금 의심이 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25년 동안. 네. 그래서 이분이 숨은 변수를 포함한 새로운 양자역학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폰 노이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분은 이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존 스튜어트 벨인데 네. 저분이 이제 그 유럽 핵입자 물리 연구소죠. 네. 거기서 이제 가속기 같은 거 만들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양자역학한 이론 물리도 하면서 뭐 가속기도 만들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예. 물리학자죠. 근데 저분이 이제 폰 노이만이 증명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요. 거꾸로. 그리고 이제 EPR 역설에 대해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EPR 역설, 즉 아까 얘기했던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포돌스키, 로젠 이분들을 지원하는 논문을 써줘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 아인슈타인과 보어는 맨날 사고 실험만 했잖아요. 실험 기자재가 없으니까 예. 이거를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제 핵심이고요. 그 방법을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노벨상 받은 방법이에요? 벨은 노벨상을 못 받았죠. 아, 네. 노벨상 받기 이 실험을 한 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 분자는 아시죠? 네. 수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둘이 붙어가지고 수소 분자 만들. 수소 풍선 안에 들어있는 거. 예. 이 수소 분자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각 운동량이 없다고 쳐봐요. 스핀이. 예.
근데 이 수소 분자를 띄어가지고 두 개의 수소 원자로 만들면 네. 한 놈이 스핀이 업이 되면 한 놈이 스핀이 다운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합이 0이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얘는 스핀 업이고 얘는 스핀 다운 이렇게 날아갑니다. 예. 근데 이 스핀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스테른 게를라크라는 독일 친구들이 만든 실험 방법인데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석이 N극, S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석 모양이 달라요. 자석 모양이 다르면 저 사이에 균질한 자기장이 아니고 좀 삐딱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핀에 따라서 이 원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달라져요. 즉, 네. 저 수소 원자의 스핀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석 사이에 뭔가를 설치하면 저 자석 사이에다가 수소 원자를 달리게 만들면 예. 저 자기장이 비대칭하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가 떠올라요. 네. 마치 우리 저 축구할 때 보면 이렇게 스핀 걸면 이렇게 위로 떠오르듯이 그런 식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그걸로 스핀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네. 빨간색 수소 원자가 이제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위를 향하고 있죠 지금. 네. 네. 그걸 이제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P 플러스라고 정하고 그리고 반대쪽 파란색 수소 원자가 밑으로 향하겠죠 당연히. 예. 예, 밑으로 향한 걸 P 마이너스라고 하면 예. P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0.5입니다. 왜 그러냐면 P가 플러스일 때 네. 파란색 H가 마이너스가 될 때는 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요 밑으로. 요 반원의 넓이는 0.5죠. 네. 그러니까 0.5가 될 거예요. 확률은 그렇죠. 0.5. 확률은 0.5. 자, 두 번째 실험입니다. 저쪽에 자석을 돌려놨어요. 저쪽에 자석을 돌려서 이 빨간색이 위를 향할 때 플러스를 향할 때 예. 당연히 이제 반대쪽은 이렇게 내려갈 때 자석이 예. 돌아갔잖아요. 예. 자석이 돌아갔으면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로 결정될 것은 요 넓이죠. 요 넓이 그림에. 네. 예. 네, 그렇죠. 네. 당연히. 네. 예. 요 넓이는 실질적으로 2분의 1에서 요만큼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0.375가 되겠죠. 네. 네. 자, 더 돌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석을 더 90도 돌려놓으면 얘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P 플러스고요. 네. 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을 보면 요로만 와야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4분의 1이죠. 예. 0.25가 돼요. 예. 아예 돌려놓으면 야. 이렇게 아예 돌려놓으면 얘가 플러스로 갈 때 얘는 반드시 플러스로 가거든요. 마이너스로 갈 확률은 제로가 되죠. 예. 따라서 0이 돼요. 확률. 네. P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거를 모두 그려보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면 자석 돌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자석을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스핀을 가지고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하면 예. 요 계산은 안 들어갑니다. 계산으로 들어가면 2분의 1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요게 양자역학이 따르는 공식 그래프가 돼요. 예. 즉 양자역학은 요렇게 되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 내려가고 EPR이 맞다면 요렇게 선형적으로 자석 돌리는 만큼 선형적으로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실험을 해가지고 네. 데이터들 화살을 막 쏜 다음에 네. 수소 원자를 막 쏜 다음에 어디를 따라가냐를 결정하면 누가 맞는지 결정할 수 있겠죠. 누가 맞는지? 예, 양자역학이 맞는지 EPR이 맞는지 이거를 이제 벨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네. EPR이라면 그러니까 실제 세계라면 저렇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파란색이 될 거고 자석을 돌릴 때마다 예. 지금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갑자기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다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것 같은데. 좀 오케이. 설명 좀 해보세요. 야. 그러면 이왕 초토화된 김에 한 가지만 더 들어갈게요. 네. 네. 지금 초토화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데 스핀의 세계는 네. 문제는 스핀의 세계는 이 입자가 돌아가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Z축. 예.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X축. X축.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죠. Y축. 예. 그러니까 스핀의 세계는 X, Y, Z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스핀이 X, 스핀 Y, 스핀 Z 이렇게 막 설명하면 우리 이진우 기자나 이렇게 안승찬 기자님 두 분도 예. 헷갈리겠지만 우리 네. 또 듣는 분도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한 2주 내내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먹는 걸로 하자.
먹는 걸로 하죠. 짬뽕 짜장면 얘기했으니까 네. 먹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랑 셰프의 메뉴라는 이제 개념 사실 스핀입니다. 스핀. 자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 집은 음식을 워낙 많이 그러니까 유명한 집이라서 하루에 음식을 전식을 딱 2개만 준비해요. 샐러드하고 숲. 딱 하나씩만 준비해요. 그리고 손님도 딱 2명만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식으로는 스테이크 아니면 생선. 둘 중에 하나. 후식은 케이크 아니면 아이스크림. 딱 이렇게 6개만 준비해요. 이 식당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손님을 받아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샐러드, 숲, 스테이크, 그다음 피쉬,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거를 A가라는 손님이 와서 하나를 고르면 전식을 고르면 전식 샐러드를 고르고 스테이크를 고르고 케이크를 고르면 두 번째 오는 손님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하죠. 수프, 피쉬, 아이스크림 고를 수밖에 없어요. 자 얘가 가능한 조합을 전부 생각해봐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림인데 가능한 걸 다 조합해 보니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손님 첫 번째 온 손님이 샐러드, 스테이크, 케이크를 고르면 B는 어쩔 수 없이 수프, 그다음에 생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골라야 돼요. 이 조건을 다 해보면 2의 3승이니까 8가지죠. 그러니까 8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레스토랑은 이 명품 레스토랑은 1년을 영업을 해요. 1년을 영업해서 그날 팔린 걸 매번 적어요. 첫 번째 온 손님과 두 번째 온 손님이 이렇게 판 적이 몇 번이고 그러면 그게 N1번이고요. 이렇게 2번 형태로 판 게 N2번이고요. 그다음 3번으로 판 게 N3번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 1년 동안 온 손님들을 다 합치면 N이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생각을 해봐요. A가 첫 번째 손님이 샐러드를 고르고 두 번째 손님이 스테이크를 고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A가 샐러드를 고르고 두 번째 B가 스테이크를 고른 거 요거죠. 그럼 뭐냐면 P3, P4죠. 그럼 P3, P4 똑같이 해봅니다. A가 스테이크, B가 케이크, A가 스테이크 요거고요. B가 케이크를 고른 건 요거들이죠. 대보면 2번하고 6번이 그렇죠. 그럼 P2, P6. A가 샐러드, B가 케이크를 고르면 P2, P4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해 볼게요. 어떻게 더하냐면 P가 그러니까 A가 샐러드, 스테이크, A가 스테이크, B가 케이크를 항상 더해 보면 P3, P4, P6, P6가 되고요. A가 샐러드, B가 케이크를 고른 건 P2, P4가 되니까 양쪽을 캔슬하면 항상 왼쪽이 크죠. 무조건. 이건 단순 산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저 2개의 확률을 더하면 세 번째 소위 말해서 샐러드와 케이크 요 양쪽 끝을 고르는 것보다 무조건 크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벨 부등식입니다. 벨이란 분이 스핀의 세계도 이럴 것이다. 스핀의 세계도 이런 음식과 똑같이 저렇게 계산해 보면 결국은 무조건 그 왼쪽의 이 2개의 합은 오른쪽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한다. 만약에 이 부등식이 깨진다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다음 얘기인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계산은.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전식, 본식, 후식을 전부 스핀으로 바꾸고요. 스핀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자석 각도 있잖아요. 타겟 각도. 그거를 A, B, C로 놓으면 복잡한 계산이지만 EPR 세계라면 반드시 벨 부등식이 성립돼야 된다. 반면 양자역학으로 계산하면 아까처럼 벗어날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 계산하면 아까 2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니까 요 2개를 다 합쳐보면 요 형태로는 요거하고 다르게 부등식이 깨질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찾아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 A가 0이고 B가 135도고 C가 270도면 부등식 성립 안 합니다. 계산해 보면 사인 코사인 막 집어넣고 전자계산 계산해 보면 0.14 더하기 0.14 0.28이잖아요. 0.5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실험을 해서 이렇게 부등식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되면 양자역학 승. 실험을 했더니 맨날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EPR 승. 이렇다고 벨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이 실험 설계가 죽이는 예술이군요. 이게 예술이죠. 그러니까 벨이 살아 있었으면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다시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죽이는 이 설계를 조금 쉬운 말로 설명 같이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와. 요 레스토랑 운영 결과 이 확률표는 이해가 되시죠? 레스토랑 확률은 어차피 그게 우리 일상에서 있는 일이니까. 예. 이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라도에 살 확률과 경상도에 살 확률은 항상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간에 사는 확률보다 크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이아그램을 잘 그려보면 당연한 다이아그램 잘 건데 그려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다만 양자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까 자석을 이렇게 삐뚤게 하면서 생기는 그 공식을 만들어낸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봅시다 이제. 자 이제 이거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사고 실험하던 그 소위 말해서 보어하고 아인슈타인이 싸우던 시절은 소위 그림 가지고 싸운 거고 소위 뭐 속된 표현이지만 주둥이로 싸운 거고 이제 벨이 나타나서 아니야 실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해보면 돼. 이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첫 번째 노벨상을 받았던 이제 존 클라우저. 설계해 준 걸 실험을 했을 뿐이군요. 존 클라우저가 이제 이 벨 실험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 실험을 실제로 할 수 있겠네. 이 존 클라우저가 대학원생 때 이거 해볼 만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포스닥 자리를 얻어서 가면서 원래 뭐 무슨 뭐 전파 관측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실험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부 시간을 좀 얻어서 이 실험을 세팅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똑같은 실험을 하고자 했던 분이 또 계신데 그게 시몬이라는 분이에요. 시몬이라는 분하고 두 분이 학생들하고 같이 뭉쳐서 실험을 같이 하자고 의기투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실험은 뭐냐면 칼슘 원자를 사용하는데요.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그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지난번 우리 보호 원자에서 봤지만 칼슘 원자는 이거 우리 화학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1s2, 2s2에서 전자의 준위를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원자의 최외곽은 4s2 그래서 맨 4s 궤도에 2개의 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들뜬 다음에 내려올 때 두 단계를 거쳐서 내려옵니다. 그때 나오는 빛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엑사이트가 이제 저기 들뜬 상태고요. 여기 이제 떨어지면서 빛을 두 가지를 내는데 하나가 이제 초록색 빛을 내고 하나는 이제 파란색 빛을 내요. 근데 이제 이놈이 바로 이제 얽혀 있는 광자가 돼서 나오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하는데 존 벨이 만든 그 오리지널 소위 그 벨 부등식을 약간 변형을 해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해서 우리가 이제 CHSH 부등식이라고 이제 변형을 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기들 이건 몰라도 되는 거죠? 이건 몰라도 되는 거죠? 몰라도 되죠. 클라우저, 그다음 호온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요. 그다음 시몬이하고 홀트 이렇게 해서 자기들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벨 부등식을 약간 바꿔서 그러니까 CHSH 부등식을 만들어서요. 그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험을 해서 72년도에 실험을 해봤더니 양자역학 승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뭐냐면 벨 부등식이 깨져. 안 맞아 벨 부등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변의 두 개의 합이 우변보다 작은 경우가 생기네. 반드시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양자역학이 이기고 그다음에 EPR은 틀렸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실험이 완벽한 실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자석을 갖다가 여기는 위로 놓고 여기는 자석을 45도, 90도 이렇게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애초부터 얽혀 있는 그 방향으로 얽혀 있는 놈들만 측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험의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애초부터 보고 싶은 놈만 봤으니까 나머지 얽혀서 또는 이런 광자들이 막 출발하는데 10,000개 중에 한 2개씩만 측정해 놓고 무조건 양자역학이 이겼고 EPR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의심을 받아요. 또 실제로 또 이 실험을 여러분들이 따라하는데 한 8번 정도 따라합니다. 그중에서 한 6번 정도는 양자역학 승, 2번은 EPR 승, 아인슈타인 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번 노벨상의 이제 첫 번째 요 얘기를 해야 되네요. 이게 이제 72년도 아까 존 클라우저 실험이고요. 이 얽혀 있는 그 광자 아까 그
칼슘 원자요. 칼슘 원자에서 나온 초록색 빛하고 파란색 빛을 이 슬릿을 통해서 얘는 45도 돌려놓은 거 옆 이렇게 해가지고 자석 돌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양자역학이 이겼다고 했던 거고 그 몇 가지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그 장비예요. 그 장비를 측정 가지고 장비. 예, 측정 장비. 요 분이 이제 존 클라우저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의심을 받으니까 이게 완벽한 실험이 아니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이번 노벨상 받은 아스페란 분이에요. 프랑스 분이고 이분도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학원생 때 이 실험을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요. 대학원생 때 이제 본인이 이제 대학원생인데 나 벨의 실험을 벨의 부등식을 한번 내가 검증해 볼 거야. 그래서 양자 얽힘에 대해서 이제 검증해 볼 거야. 그리고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소온 그 유럽 핵입자 물리 연구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벨을 만나서 저는 저 프랑스의 아스페란 친구고 당신의 그 벨 부등식을 입증하는 실험 그걸 해보겠습니다. 이제 벨이 당신은 뭐 정규직 교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스페란 저 대학원생인데요. 대단히 용감한 대학원생이구나. 대학원생이 이런 실험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실험을 여러 번을 하는데요. 똑같이 이제 칼슘 원자를 들뜨게 해서 똑같은 실험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실험이 더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은 훨씬 더 거리를 멀리 띄워놓고 클라우저보다 중간에서 소위 자석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필터를 소위 평광판을 바꾸는 거죠. 끝날 때 뭐가 될지 전혀 모르게.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올지 모르지만 얘를 착 바꾸면 쟤도 착 바뀌는지를 알기 위해서 중간에 빛이 출발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평광판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 존 클라우저가 달랐던 건 뭐냐면 존 클라우저는 미리 평광판을 설치해놓고 빛이 출발했으니까 그걸 통과할 놈들만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스페의 실험은 빛이 출발한 뒤 평광판을 재빨리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양자 얽힘이 벌어지는지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약 13m가 떨어진 요게 이제 요번 그 노벨상 그 그림에 나온 건데요.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한 13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칼슘 원자에서 빛이 방출되는데 얽힌 광자들이 막 출발을 하죠. 그래서 막 출발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여기 소위 말해서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치를 바꿔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자석에서 A, B, C 바꾸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결국 뭘 증명하냐면 EPR이 틀리다. 양자역학이 맞다. 얽혀 있다. 예, 벨 부등식이 깨진다. 항상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해요. 결국은 양자역학이 승리로 끝나는. 교수님. 네. 1분만 쉬었다가 머리 좀 식히고 알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야, 더 나갔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 1분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